여보,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지. 어떤 고민이 있을까? 첫 번째는 이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고민.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입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은,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. 그 다음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내가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, 뭐 장기로 보유해야 될지, 처분해야 될지, 갈아타게 해야 될지,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수요. 네 번째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흔히 말하는 2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,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어쨌든 똘똘한 한 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? 똘똘한 한 채가 없는 사람들, 그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는 부류들, 이 네 부류가 있어. 이 네 부류는 그 고민의 유형이 좀 다르고 솔루션도 달라. 그 솔루션을 내가 뭐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의 팁을 드려보면, 먼저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수도 있지. 왜냐면 집을 사도 그렇게 시세 상승을 크게 안 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으니까 말이야. 이게 하락할 여지는 사실 많지는 않아. 뭐 그것들은 내가 하락하는 지표 5가지 이런 영상들을 과거에 올린 적이 있는데, 이제 그것들이 지금도 유효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서울 같은 곳들이 하락할 여지는 없는데,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게 급등할 여지도 사실은 잘 안 보인다는 거지. 이제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특히나 철저하게 본인이 청약 점수가 돼서 가점이 높아서 그냥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면, 그 부분들은 워낙 일반 가격이랑 분양가 차이를 많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략하는 건 좋다고 봐지고, 근데 그냥 일반 아파트, 뭐 신축이든 구축이든 상관없이 그 친구들은 이미 시장에서 수요가 다 달라붙었고 적정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나기가 쉽지가 않아. 그래서 그 아파트를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는 사실은 없다. 여유가 되면 사도 되지만 억지로 살 필요는 없다 라는 조언을 좀 하고 싶고, 두 번째로 지금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, 이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, 갈아타기를 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조금 무리해서 조금 돈을 더 넣어서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가겠다는 건데, 그만큼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지. 근데 그 기회비용만큼 뭔가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다. 대신에 정말로 이제 좀 여유가 되고,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큰 어떤 상승을 바라지 않고 갈아타게 하는 것들은 해도 괜찮다.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수요 측면에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으로 장기로 보고 가는 거니까 그건 문제 안 된다. 그리고 그만큼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. 근데 문제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억지로 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좋은 곳에 가려고 그곳에 그 많은 돈을 다 넣는단 말이지.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, 조금 여기저기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될 텐데, 이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. 정말로 좀 중기 장기로 가져갈 것들, 그게 아니라 적당히 조금 매도하고 어느 정도 현금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을 대비하는 그런 작전도 나는 필요하다고 봐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분류가 이제 막 투자를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, 특히나 수도권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많이 늦었지.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, 수익률 자체를 과거와 같은 수익률이 될 거라는 기대치를 완전히 내려야 돼. 뭐 매달 뭐 1억씩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익률을 매우 낮춰야 되고,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투기 지역보다는 비조정 지역,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규제가 없는 지방 지역, 그리고 종목도 규제가 많은 주택보다는 규제가 없는 비주택으로, 비조정 지역으로, 이렇게 다른 곳으로 좀 관심을 두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. 자,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너무나 암울하고, 야, 그럼 어떡하지? 부동산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항상 기회는 또 온다는 거.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서울의 LTV가 40%인데 이 LTV가 60%, 70%로 풀리면
과연 어떻게 될까? 유동성이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때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다분하지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평상시 못 해뒀던 공부들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최선일까에 대해서 미리 조금 체크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. 보통은 지금 뭐 길거리에 나가보면 큰 빌딩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뭐 엄청나게 많지. 부동산 건물들이. 근데 그 건물들을 이제 오너들이 다 있단 말이지.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부동산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까? 그분들은 사실 큰 고민 걱정 안 해. 그냥 그동안 어떤 한 사이클 탔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조정기를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리밸런싱해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매수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결국은 부동산은 이거는 갈아타기의 문제거든. 그래서 계속 부동산 자산을 늘려나가는 건 맞는데 그것들을 그때 어떻게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의 문제지.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걸 이제 늘려나가는 거니까.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고민을 거의 안 해. 근데 누가 이걸 고민하냐면 한 개 갖고 있는 사람,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, 이거 떨어지면 내 전재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? 거기서 막 대박을 꿈꾸는 사람, 하나 투자해가지고 막 인생이 막 달라졌으면 싶은 사람,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이 앞날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. 여보,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어때? 공감해? 여보는 어떤 선택하고 싶어 앞으로? 미래에 정말 사고 싶은 뭐 어떤 그런 주택들을 사두고 싶어? 아니면 뭐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을 사두고 싶어? 그것도 아니면 정말 장기로 보고 뭐 토지 같은 걸 사두고 싶어? 그것도 아니면 이참에 부동산을 좀 더 매각하고 현금을 계속 확보하고 싶어? 어떤 거 같아? 여보,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. 어차피 흐름은 돌고 도는 거니까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럴 때 제대로 캐치하면 되거든. 그 전까지는 안전한 투자.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. 네,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부해두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결코 그것을 내가 잡을 수 없다. 여보, 내일 또 만나.